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좀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신 것 같아요. 뭔가가 확실히 지금 끝이 안 나고 있고 좀 애매하다. 좀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두고는 1번 분이 이게 좀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금 질질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걸 끝을 봐야 되는데도 근데 끊어내지 못한다. 뭐 어떤 습관의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계속 이제 남아있는? 그 생각을 내가 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걸 알면서도 계속 조금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실 수는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내 안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식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의무감이 있어서 책임감 때문에 계속 뭘 붙잡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으론 그게 끝났어 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근데 선택을 결정적으로 이제 미루게 된다, 좀 이런 느낌이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 마음이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문이 완전히 닫혀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근데 왠지 문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문고리를 한 번 더 잡아보게 되고 혹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좀 더 붙잡고 있으면 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1번 분이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이실 것 같거든요. 이미 끝난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거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게 어떤 관계의 차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썸의 관계인데 지금 좀 계속 지지부진하다. 뭐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좀 떠났는데도 아직 뭔가 남은 것 같아서 미련이 있는 좀 그런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일이라고 한다면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태들, 어떤 자리에 계속 있는데 그게 내가 마음은 좀 뜬 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지금 타로 카드 보시면 데스랑 칼 2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데스니까 사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 칼 2번 주인공처럼 눈을 가리고 있고 아직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죠.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보통 상황이 안 끝난 건 아니고 상황은 끝났거든요. 데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 끝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뭔가 같은 자리에 있는 느낌도 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 정리를 잘 못하시네요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해서일 수도 있고 1번 분의 성향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뭐 막 끊어내고 막 던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일 거예요. 빨리 결정이 안 되는 게 그만큼 정말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1번 분의 그런 신중한 태도,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무거운 마음들, 그게 오히려 지금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느 선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데스는 이걸 내가 가져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거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이거를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좀 그런 차원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번 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지금 인생이 좀 막혀있는 느낌도 들 수밖에 없고 왜 뭐가 새로운 건 안 오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이 진짜 없어서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쨌든 못 끝내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원래 운이라는 건 이제 한자를 생각해보면 구름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름이 흘러가고 모양을 늘 바꾸는 것처럼 운이라는 것 자체도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흐름이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끝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끝을 내야지, 그 끝내는 순간 그리고 나서야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런 구조에 속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우리가 뭐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야지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 공백이 생기고 나면 그게 나한테 되게 큰 여파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뭘 정리를 하면 공간이 남는 공백이 생기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좀 외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있던 자리보다 없던 자리, 없어지면 그게 되게 허전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해버리면 당장 나한테는 텅 빈 상태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번 분들의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음 운이 이미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호하게, 독하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결정을 화끈하게 내려야 그래야 흐름이 바뀌는 차원이 강해요. 아무래도 데스카드는 자연스럽게 끝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의도를 가져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의식적으로 진짜 끊어내야 돼. 그런 타임이 왔어.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1번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용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거. 이제 그거를 일단 하나 정리하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 관계 차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업무적인 상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그냥 붙잡고 있던 거, 계속 어떤 변화를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 결정들, 조만간 정리를 하게 되는 쪽이 여러분에게 곧 나에게 생길 일로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다가올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차원들, 메일을 하나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게 곧 나한테 생길 일의 아주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계속 붙잡고 있던 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나 진짜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결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질질 계속 미루고 있던 일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오늘 그냥 날 잡아서 끝낼 거야. 몰아서 정말 몰아치기 해서 끝내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데스 카드는 아무래도 좀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좀 무거운 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좀 허무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던져버릴 것을 이제까지 질질 끌었나 좀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또 이게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당연히 어떤 에너지의 차원에서도 잉여 남는 것들이 생겨요. 시간이 빈다거나 머리가 텅 비게 되고 또 당연히 손 자체도 텅 비는 느낌도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분들은 내가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데스를 정말 끌어낸다면 곧 여러분에게 생길 일이 진짜 하루 이틀 안에 새로운 게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전혀 내가 기대도 안 했던 데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거 관심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된다든지 이게 나는 정리만 했을 뿐인데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엄청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기회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자리를 비웠다. 하나를 덜어냈다. 이랬더니 기회가 들어오는 차원이거든요. 내가 방금 이거 하나 정리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이런 게 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새로운 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 이게 정말 연결되어 있는 타이밍에 속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진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비우니까 이제 기다렸던 것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바보 카드로 시작하고 있고 또 완주 기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되게 엄청나게 큰 거창한 기회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보 카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무한한 가능성, 제로에서 시작하는 씨앗 같은 기회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지금 이 앨리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작아 보이는 이 순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숲풀도 들어가 보면 엄청 깊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나는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일단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 일단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거를 지금 카드들 보면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끊어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나야 연락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뭘 정리한 다음에 들어오는 뭔가 사소한 연락들, 메시지나 메일 이런 거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받아보고 또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내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곧 1번 분들은 정말 좋은 거 잡으려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자리를 비우면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순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새로운 걸 찾아야겠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차원은 정말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는데도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내려놓는 게 일단 첫 번째. 그게 순서에서도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완전히 이제 거의 스티커처럼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잠깐 멈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익숙하니까 그냥 하고 있던 거,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멀리 돌아보면 내가 그거 진짜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내려놔 보시고요. 그 결정 한번 하시고 행동에 옮겨보시면 진짜 일도 달라질 거고 또 삶의 방향이나 특히 인간관계? 완전히 지금 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 왔어요. 우리가 보통은 하나 내려놓으면 뭔가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만 뭔가 포기하고 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때고요. 그래야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 정리의 타이밍 또 정리 이후에 다가오는 변화의 타이밍 그걸 정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 카드들 보면 요즘 2번 분들의 어떤 무의식 그게 먼저 느껴지는데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이런 질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즘 엄청 큰 문제를 만나고 계신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일도 하고 계실 거고 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착착 잘 해내고 계시고요. 사실 이런 상태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게 잘 굴러가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너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을 보면 뭐가 하나 계속 걸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엄청 힘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되게 막 좋고 즐거운 건 또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느낌들. 일상을 돌아보면 비슷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 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이 과속 방지턱을 중간중간에 만나면 아무래도 멈춰야 되고 또 그게 이제 툭툭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승차감이 완전히 부드럽고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시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일상을 보면 하루 자체는 조금 바쁘게 지나갈 거예요. 내가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조금 해야 되는 일들이 막 다가오니까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이제 그때는 막상 계속 일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일 때는 이제 막상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뭐 혼자 있거나 뭐 씻고 누워서 정말 자기 전에 뭐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래도 되는 건가?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게 사실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되면 다시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상태가 나한테 완전히 틀린 상태, 잘못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더 애매해요.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질 정도라면 오히려 다 던지고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버틸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뒤집지는 못하고 확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완주 10번이랑 동전 기사가 만나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흐름들도 컵 6번이랑 교황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할 일도 일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어쨌든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거야? 이 방향이 맞아?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답을 찾지 못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그리고 컵 6번이 있다는 거는 지금 상태가 되게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바꾸기 어렵다 이런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왔는데 굳이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붙잡고 있다. 이래서 이번 분들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 그냥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못 움직인다. 이제 이런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만간 여러분한테 엄청 중요한 사건이 하나 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꿔가는 그런 자발적인 흐름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변화가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외부에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또 그 시그널 자체는 엄청 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다든지 뭐 생각하진 않았는데 되게 작은 제안을 받게 된다든지 이게 또 특히 칼 1번이 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순간적으로 되게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칼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도 너무 바쁘고 뭐 굳이 나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칼 1번은 계속 뭔가 내 등에 뭔가 가시 하나 있는 것처럼 뭐가 계속 결려요. 이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말인데도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퇴근하고 왔을 때 집에 왔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요. 다음날 혼자 갑자기 다시 생각난다거나 어제 얘기한 그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칼 1번은 결국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서 이제 비슷하게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다거나 다른 루트로 들어오거나 어쨌든 좀 비슷한 얘기를 다시 듣게 될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 칼을 진짜 잡아야 되는구나.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직감적으로 딱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칼 1번이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시작이거든요. 아직 당장은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뭐를 바꾸는 단계까지는 아니라 내가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좀 이런 차원에 가깝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뭔가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뭔가 전반적인 확 이렇게 엎어버리는 결정까지는 아닐 텐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얼마나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칼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바람이 여러 번 불었을 거거든요. 겉으로는 딱히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의 유행이 이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속에서는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도전을 해보고 가볍게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막상 이거를 내가 잡아보면 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 한번 제안 받았을 때는 뭐 굳이 내가 만나야 되나라고 했다가 뭔가 두 번째 신호가 와서 이러면 뭔가 운명적으로 사인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 새로운 걸 가져올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뭐 대화하는 주제가 완전히 다르다든지 뭐 어떤 똑같은 사건이나 현상, 일 이런 걸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든지 일단 결정적으로 칼 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동전 여왕이 나오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분위기가 되게 편하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드럽다. 이런 감각들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의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동전의 기사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감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제까지 계속 나는 희생하는 역할이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자리니까 약간 무디게 타성에 젖어서 했던 관계들 혹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약간 즐거움은 별로 없어요. 이건 약간 버티는 쪽이거든요. 근데 칼 1번을 만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게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 새로운 것들은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새로운 거랑 예전 거랑 비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내가 있었던 데는 되게 즐거움까지는 없었는데 이 새로운 걸 만나면 이건 뭔가 좀 생동감이 있다. 이 기록고 나니까 내가 어디가 더 맞게 되는 상황인지 더 맞는 관계인지 이 경험을 점점 하다 보면 서서히 여러분에게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엔 여러분이 그 새로운 거냐 과거의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완전히 아예 갈아타게 될지 아니면 갈아타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유지할지 아니면 두 개를 병행할지 이런 제3의 옵션까지도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때의 느낌은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새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괜히 잘못할까봐 약간 불안이 더 높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내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다. 새로운 쪽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새로운 걸 해보고 나니까 과거에 있는 게 그래도 낫다. 나는 새로운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도 직감이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또 두 번째 카드가 말해주는 성숙의 에너지예요. 이건 되게 억지로 용기 내는 게 아니고 억지로 힘을 들여서 바꿔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을 하고 나서 계절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봄 다음엔 여름이구나. 여름 다음엔 가을이구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아는 거거든요. 또 이때는 옮겨가고 이동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면 직감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까지 연결해 봤을 때는 일단 조만간 뭔가 처음 들어오는 사소해 보이는 제안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일단 잡아야 내가 새로운 쪽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유지할지 아니면 병행할지 이게 확실히 결정이 되려면 내가 경험을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뭐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곧 다가오는 거는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가벼운 기회가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번 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길로도 될 수도 있고 그 길로 가기 위한 어떤 입구, 이 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 없이 한번 도전은 반드시 꼭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 보시면 이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인데 이거는 너무 크게 한 번에 멀리 뛰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크게 막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다가 멈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투잡으로 해보신다거나 아예 뭐 처음에 만나자마자 갈아타는 거 말고 뭐 아니면 내가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뭐 주말만 이런 식으로 짧게 해본다거나 뭐 아니면 나의 마음 자체도 좀 가볍게 그냥 발만 담궈보자 좀 이런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그렇게 해야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나의 신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 카드는 특히 좀 내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남들이 말했을 때 좋은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 내 인생이랑은 제일 잘 맞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분은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말이 좀 더 편하게 나오는지 이 칼 1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아니면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말이 쉽게 편하게 나오는지 이게 약간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이제 첫 번째 조언 카드도 보시면 움직이는 거, 또 새로운 태양을 따라가는 거 그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아탈까 말까 바꿀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음 단계가 한번 발을 담궈서 다른 길로 갈지 아니면 발을 담궜더니 그건 내가 진짜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로 가는 더 키워지고 더 확장되고 그릇이 커지는 차원이거든요. 나는 어느 방향이든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는 버티는 수준이 진짜 아닐 거고 키워가고 나만의 정원, 나의 삶을 확장해가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경험의 선택,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위치, 어떤 지위 이런 거 자체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 그런 시작 그걸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요즘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차 카드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시작이 안 되고 있고 약간 아이디어 수준 그 정도에 멈춰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데 이거 내가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불안감 이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 생각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처음 하는 그런 이제 막 생각을 시작해서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좀 몇 번 생각을 해보신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 내가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상상도 해보셨고 약간 각을 재보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머릿속으로는 거의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거의 다 알고 계신데 이 딱 행동의 스위치만 켜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전차 카드 2장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핵심 카드에 힘 카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추진력이 당연히 있으세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실제로 이걸 완성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힘 카드는 섣불리 나가지 않고 약간 에너지를 누르게 되는 경향성을 말하거든요. 스스로 나를 붙잡고 끌어내리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요. 근데 이거는 힘 카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멈춰 있다고만 볼 수는 없고 힘 카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때문에
좀 더 뭐가 확실해지면 내가 그러면 그때 돼서 해야지.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아무래도 좀 완벽주의 성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 좀 이런 쪽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여졌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이 겉으로 보면 되게 잘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서는 이 하고 싶은 열망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싶어. 지금 진짜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본능적인 직감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화산 속에 있는 마그마처럼 계속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카드까지도 연결해 보면 사실 3번 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지나가고 있고 이미 바람처럼 오고 있어요. 누가 뭐 얘기를 꺼냈다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사실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사람 정도까지도 나는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런 마음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확실히 탄력을 받지 못해서 아직은 그래도 조금 그렇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완벽하지 않아. 좀 이런 상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여러분한테는 이게 지금 전차가 2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확 이 동력이 붙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신호가 오는 것 같다. 일단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겠다. 타이밍 잡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가 곧 신호로 오고 장면으로 올 거고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 기다리기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를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또 전차 카드 다음에 완즈 8번이 나온 걸 보면 이 카드는 이게 속도가 되게 빨리 붙는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운적으로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 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드랑 같이 나왔을 때는 되게 천천히 준비하고 시작하는 운이 아니에요. 흐름이 딱 왔을 때 약간 호랑이가 나한테 오는데 호랑이가 나한테 등 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등에 올라타야죠. 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산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완즈 8번이 말하는 조언이에요. 사실 3번 분도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하면 잘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어쨌든 내가 이걸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이제까지 못했던 것이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도 있고 걸림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시간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니까 괜히 했다가 중간에 애매해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지금 막힌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힘카드의 능력들, 이게 결국 어떤 합리적인 논리성,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나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에요. 이 힘카드가 말하는 건 당신이 멈춰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이 앞서 나간다. 특히 힘카드가 수동적으로 작용할 때는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해지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카드의 힘이 강해지면 안 되고 계획을 짤 때도 너무 완벽하게 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던져보는 거, 운을 띄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머리로 막 계산하고 확률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단 몸이 말하는 쪽,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을 끌어올리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확률, 지금 나에게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차 카드가 강력하게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움직여라. 움직이면 더 좋은 쪽의 길도 보이기 시작할 거다. 움직인다는 건 결국 내가 먼저 행동으로 해본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차 카드는 운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곧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만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걸 일으켜라. 주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라 라는 차원이 강해요. 이제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해본다거나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거나 모임을 나가본다던가 어디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우주에 시그널을 보여줘야 돼요. 아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연락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완즈 8번이기 때문에 답이 빨리 올 거거든요. 또 이 답장 자체도 이렇게 왔을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결말 혹은 얼굴 보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되게 연락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원래는 보통은 몇 번 연락하다가 끊어지고 애매하게 멀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들어온 카드들의 양상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면 뭔가 계속 주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뭐 되게 뜨문뜨문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연락을 시작해보자 라고 결정하시면 점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굳이 주기를 따지지 않고 답변을 하게 되고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 예상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관계가 아니라 커리어나 뭐 어떤 업무나 공부 이런 쪽이라면 내가 일단 경험을 해보자.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역할이 커지는 쪽으로 가요. 계속 상대방이 그쪽에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파트너가 생기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컵 1번이랑 완전 여왕으로 끝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마음이 되게 편하다. 이렇게 정착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억지로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매력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아니면 세상이 정말 3번 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할 거고요. 거기 이제 그 흐름에 한번 몸과 마음을 맡겨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되게 깊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내가 문을 두드려보고 가볍게 연락을 해봤고 그러고 나면 이게 되게 물꼬가 트이면서 되게 멀리 왔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또 이제 순간적으로 이 속도감 때문에 내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왔나?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걱정될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3번분은 약간 빠르게 약간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생각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속도를 타고 막 바람을 타고 마음이 말하는 대로 확확 달려가고 그리고 나면 사이즈가 커지고 확장되는 운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전차 힘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냥 멈춰버린다거나 속도를 일부러 줄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나머지 운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행운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전차 카드가 속도가 느리면 결국 멈춰서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보면 이런 모험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지막에 조언도 칼 1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 탁 불 켜지듯이 생각나는 행동, 어떤 도전, 시도 이건 사실 지금 최대한 빨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 아니면 뭐 회사나 학교에 지원을 하든 모임에 참여하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도전들 그거 먼저 한번 던져보세요. 그때부터 지금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생각하시는 것들을 지금 미루게 되면 정말 운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게 나의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빠르고 느리다는 게 사실 내가 내 안을 보면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속도 때문에 내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사건마다 다른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이게 속도를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결과를 빨리 생각하려는 조바심도 들어요. 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내가 속도도 조절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이 속도에 맞추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너무 결과를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안 되는 때에 속하거든요. 지금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일단 도전하고 움직여보고 이게 더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면 그 다음에 바로 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운이 아니라 이게 잡아갈 때 내가 쟁취하는 그런 행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기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는 그거 이제 그거를 여러분 꼭 잡으셔서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지금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여러분 생각이 먼저 읽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아마 이제 삶이 인생이 좀 괜찮아지긴 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4번 분들 예전에 진짜 힘든 순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공부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게 어쨌든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소진된 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장면에서는 진짜 뭘 해도 안 풀리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들? 나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언덕을 넘어오셨어요. 예전처럼 아예 주저앉고 막 무너지는 상태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은 막 뭐가 확 손에 잡히진 않아요. 뭔가 꽃길 걷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좀 이런 상태거든요.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강한 어떤 느낌은 아닌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카드 주인공처럼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닐까? 갈 길이 너무 먼 거 아닌가? 왜 나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자기 뭔가 즐거움을 찾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약간 나는 그래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사범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진짜 멈춘 건 아니거든요. 잠시 회복을 하는 상태고 오히려 준비되고 있는 시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로 카드들도 보시면 일단 동전 4번이랑 칼 시종이랑 붙어 있고, 그 다음이 동전 7번이랑 동전 시종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 또 대신 그게 엄청 화려하거나 막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되게 조용하게 또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는 단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은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기도 해요. 약간 그래서 확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잃게 될까봐, 그러니까 조금씩만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칼의 시종이 왔을 때는 일단 겉으로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머릿속에서는 요거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걸까? 계속 고민하기도 하고 관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또 동전 7번 자체가 이미 약간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노력도 했고 준비도 했고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했고 쌓아온 게 있죠.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안 나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성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왔나? 방향이 틀렸나? 그런 생각은 중간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동전 7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쪽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또 조합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막 결과가 도대체 언제 나올까? 두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래봤자 이 기다림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곧 여러분은 다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에너지가 이제 서서히 끓기 시작할 것이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핵심 카드로 별카드랑 재탄생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멈춰있던 것들이 특히 운기의 차원에서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구간을 말해요. 시동이 이제 막 다시 걸리기 시작한다. 그 직전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 그 차를 생각해보면 차 운행하실 때 보통 중간에 정기점검 같은 걸 하잖아요. 엔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뭐 연료를 채운다든지 뭐 계기판을 본다든지.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할 때는 원래 당연히 시동을 꺼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연료를 넣을 때도 시동을 켠 상태로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점검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연료를 채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동이 꺼져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당연히 이런 점검을 기다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할 수 있죠. 조급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이상이 있다는 거야?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계속 기다리게 되죠. 지금 아마 4번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를 계속 어느 정도는 해왔어요. 꾸준히 해왔는데 또 어느 정도 붙잡고는 있는데 또 포기도 안 했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아마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흐름이 강하고요. 점검할 때 이걸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차를 폐차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4번분은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왔던 거, 잠깐 점검의 시간이니까 점검 끝나면 다시 움직일 거니까 곧 결과가 나온다. 점검 결과 잘 나올 거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점검 결과라는 게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의 원래 차가 가지고 있던 성능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아예 다른 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 어떤 수준이냐면 뭐 메일 하나를 받는 수준, 문자나 연락이 한 번 오고 뭐 메시지를 하나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된다든지,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이제까지 해왔는데 너 그거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운을 띄워보는, 너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해왔던 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타기 때문에 운명처럼 연결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점검 끝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런 느낌이 강해요. 예상을 이렇게는 못했는데 되게 의외다. 약간 그런 차원인데,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해왔던 일을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은 생각해 보셨던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새롭다고 할지언정 전혀 막 거부감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특히 오늘 동전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딱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되게 천천히 이어지고 좀 사건이 사건을 불러오고 사람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여왕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또 동전 카드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보통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천천히 가는데 결국 끊어지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셨던 일, 관계라고 한다면 유지해왔던 사람, 그 내가 계속 해왔던 일, 뭐 이런 것들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부분들, 그쪽을 계속 가져가 주시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새로운 기회가 연결되고 그 기회가 여왕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풍요와 확장으로 연결된다, 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여왕제는 앞으로 있을 여유와 풍요를 예상해주는 카드기도 해요.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버겁고 부담스럽고 계속 내가 쥐어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안정적이고 할만하고 부드럽고 쉽고 되게 여유롭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내가 한두 번 해온 게 아니니까 이 주인공처럼 아무리 뒤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역시 해왔던 그런 짬이 어디 가지 않는구나. 내가 이게 익숙하니까 당연히 잘하는구나.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쉬워. 약간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건이 들어올 건데,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조언 카드들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보통 이럴 때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 그걸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약간 조금 귀찮은 방향일 수도 있고, 그거 해도 내가 티도 안 나,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받아봐야 되고, 내 이름을 먼저 적어보는 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완즈 2번이 이렇게 조언으로 나왔을 때는 여유롭게 속도를 가져가는 거, 또 천천히 계획을 짜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완즈 2번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운의 흐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뭔가 확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정말 쌓아가는 만큼 그렇게 운을 키워가는 쪽이에요. 또 완즈 2번은 특히 이제 나랑 미래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진짜 안 되는 카드거든요. 이게 비교하면 완즈 2번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과 여유를 깰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되게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정말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고, 누가 대신 해주면 진짜 안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쉬운 방향, 요령 피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완전히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거보다는 내가 조금 익숙하고 생각했던 거, 근데 그게 누가 보면 되게 하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일인데도 성실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진짜 큰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 그릇이 커지면서 그릇에 맞는 일이 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시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탔을 때는 내가 과거의 일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서 정말 높은 자리, 특히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지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4번 분들은 지금 재탄생, 죽음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힘든 시간은 지났다. 제일 힘든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별 카드도 원래 그렇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뭔가 더 힘들진 않을 거고, 내가 더 티도 안 날 거니까 나 그만할래. 노력하지 말자. 애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것이 나의 결국은 별까지 데려다주는 여정이 될 것이다.
주어지는 일들도 잘 받아보자. 내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더 단단하게, 또 특히 별카드는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열정도 있으면서 끈기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나중엔 진짜 완전히 다른 위치까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그걸 정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조금 예민해진 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작 카드들이 다 칼카드거든요. 얘네들은 특히 이제 평소엔 좀 괜찮은데 어떤 누가 하는 말 한마디? 아니면 누군가의 표정 딱 한순간, 약간 이런 되게 작은 포인트인데 그것 때문에 되게 갑자기 생각이 막 파도를 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 카드들 둘 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특히 막 칼이 나를 찔러요. 이제 그래서 유독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되게 심란해지고, 특히나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막 확 뒤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좀 이런 장면들, 특히 밤에 더 이런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카드들은 이제 낮에는 바쁘게 살고 사람들이랑 섞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이렇게 밤에 혼자 있는 조용한 그런 순간이 되면 갑자기 과거를 다 엎어버리고 싶고 막 슬프고 미련이 남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으면,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약간 지나간 일들이 다시 막 머릿속을 뒤엉키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후회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건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 끝났는데도 내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칼카드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두 장 카드들이 그냥 일반적인 칼카드가 아니라 9번이랑 3번이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겉과 속이 다르다, 좀 이런 메시지도 강해요. 이 두 장 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서 되게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 스트레스의 중심에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사건,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연애 차원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관계 안에서 혹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됐지?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이 두 카드가 상황은 이미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감정이 이제 생각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완전히 힘든 카드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문득문득 떠올라서 막 기분이 진짜 엉망진창되는 좀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지금 되게 짜증나는데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 자체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카드들이거든요. 얘네는 결국 이제 내가 한 번은 직면해야 되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지 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다음 카드들 보면 심판이랑 월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는 마음속으로 내가 혼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카드는 다 이제 외부적인 사건이 들어온다, 그래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끝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번 분들은 그 계속 생각만 하던 거, 피하고 싶었던 장면들, 이제는 정말 그만 생각하고 싶은 장면, 그게 오히려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는데 문득문득 되게 짜증이 났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건너서 누군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라면 나는 어떤 걸 회피하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고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낼 수도 있어요. 너 그때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다시 마주함, 직면함, 이런 사건들이 처음엔 당연히 당황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를 지금 다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피하지 않으실 거예요. 피할 수 없기도 하고요.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고 솔직하게 생각하게 되고 솔직하게 반응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 심판이랑 월드랑 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큰 변화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피했고 또 버텼고 누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주하게 되고 이걸 내가 피할 수 없고 선택하게 되고 정면으로 대응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단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마냥 편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운기에 더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번 분들께서 리딩을 들으시는 순간에도 딱 떠오르는 뭐 한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순간, 과거의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뭔가 그 얘긴데? 이런 부분들 곧 정말 다시 시작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시간 지난다고 그냥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직면을 해야 죽기 전에는 반드시 마주해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피하려고 해봤자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다시 들어올 거고 당연히 딱 보자마자 돌아가고 싶어 라고 뒤돌 수 있는데 사실 뒤돌아봤자 막다른 길이라서 다시 마주해야 돼요. 답을 늦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대화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흐지부지 하자 이렇게 마음 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람이라면 나 사실 지금 이런 마음이고 그때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 해요. 특히 예전에는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터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서운했고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에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다. 나도 그때는 뭐 어렸지. 나도 그땐 여유가 없었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또 심판 카드랑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과거를 이제는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감정은 확실히 달라졌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오해도 풀리고 감정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특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관계가 다시 만나게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그냥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편해질 수 있고요.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들었던 불안감이나 분노 이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아예 정말 정리가 되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근데 뭐 앙금은 없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자연스럽게 진짜 이해가 되고 마음도 편해져요. 마음속에 계속 걸려있던 그런 감정의 응어리들이 사라지고 생각도 깔끔해지거든요. 어느 쪽이든 확실히 결과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핵심 자체는 그 불편했던 것들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게 결론이 난다.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애매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카드들도 보시면 컵 10번이랑 러버스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차원에서 관계 차원에서 어쨌든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게 나에게 더 편안함을 준다 이런 결말이에요. 또 그리고 조언 카드들까지 봤을 때는 일단 그 다가오는 상황을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람이나 관계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람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 맥락들, 뭐 상대방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상태 이런 걸 수도 있죠. 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이 과거 사람이 떠오른다 라고 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비슷한 결의 사건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아. 너무 싫어.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피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한 번은 마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게 일단 핵심이고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5번 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해요. 또 마지막 조언 카드에 컵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 감정을 숨기면 안 된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관계라면 상대방 아니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상황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누르자 뭐 이랬던 차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다 못했던 장면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 컵의 기사는 이제는 진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과거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컵의 기사는 이 현재 상황에 충실하게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그리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무조건 화해해야 돼.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랑은 이런 비슷한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스타일? 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방향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고요. 일단 마주하고 대화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보고 나도 또 내 입장을 말해보고 내 감정을 말해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게 흘러가도록 두는 게 맞고요. 정리가 만약에 돼서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되거나 평생 그 장면을 마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된다거나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상황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운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O냐 X냐 결론이 나는 게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번 분들은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고 확실히 결정되고 뭐 되든 안 되든 양갈래의 길 앞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차원이 강해요. 이번에 제대로 정면으로 여러분이 마주하신다면 진짜 생각보다 되게 크게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 감정들이 마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고, 뭐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그 관계는 결론을 봤다. 어떤 상황이라면 나는 이제는 진짜 결론을 내렸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